후보대명 키울라 지역순회 경선 생략, 맹탕 우려에 원샷 경선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도 보도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전당대회에서는 지역순회 경선을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후보자들이 연설을 하고 그 지역별로 투표 결과를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전당대회에 굉장한 컨벤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점점 어느 후보가 더욱더 승기를 굳어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데 일단 이 대표 혼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흥행 실패가 우려됐어요. 그러자 원샷 경선이 검토된다라는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전국은 순회하되 지역별로 투표 결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이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지역 돌면서 차례로 투개표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뭐 이재명 단독 출마, 이재명 압승, 이재명 단독 출마, 이재명 압승 이런 게 민주당의 어떤 민주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어차피 반전 나오기 어렵다. 굳이 지역별로 이 압승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미 있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샷 경선. 그러니까 지역별로 순회는 하되 이 투표 결과를 하나하나 공개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원샷으로 발표한다는 건데 근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은 투표 결과를 지역별로 하느냐 한 번에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으나 그거보다는 혼자 나와서 혼자 당선되느냐 아니면 누구라도 다른 주자가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일각에서 민주당의 민주적인 부분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뭐 일극 체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임과 관련해서도 뭐 사실상 뭐 전례가 한 번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통상적인 모습과 풍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2기로 다시 출범을 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경선을 통해서 다른 당권 경쟁자와 통해서 이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좀 그 마음을 얻는 과정이 좀 국민들께 가 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뭐 대안부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에서는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굉장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역 거점을 순회하면서 한 번씩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망할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혼자 나오셔서 지역 순회 하는데 뭐 어디에서 이재명 대표 몇 프로 이게 의미가 없고 좀 민망하잖아요.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다? 혼자 출마했는데 그 지역에서 몇 프로 득표를 했다라는 걸 그때그때마다 뭐 실시간 뭐 상황을 전하듯이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대안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네. 17대 국회의원 하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경선 굉장히 뭐랄까 풍성하고 치열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독 출마 국면까지 오히려 걱정스럽게 생각할 정도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대항마가 당내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 뭐 대항마로 나서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대항마로 나섰을 때의 자기의 손실이 너무 크다. 실익보다는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손실일까요? 여러 당내 강경한 분위기, 일색일문의 분위기에 왜 대항마로 나서냐에 대한 공격을 우선 받아야 될 것이고요. 눈치 좀 챙기라 이겁니까? 혹은 표를 얻더라도 예를 들면 90대 10 이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의미 없다. 대표 경선을 뛰려 그러면 최소한 뭐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텐데 보전받지 않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지역을 전국을 대선 후보 정도로 지역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 몇십 개를 돌면서 또 캠프도 차려야 되고.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9대 1로 지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아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5억 10억을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많은 후보들이 모여서 중간에 드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만약에 지역 경선의 어떤 결과를 발표하면 이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뭐 저기 광주 전남은
97% 이재명 지지를 투표했는데 왜 대구 경북은 40%밖에 안 됐느냐. 그리고 지역 평가에 대한 민망함. 지역에 준비한 사람들이 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이 지역은 낮고 이 지역은 높고 그런 것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민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이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사표 면면도 화제인데 명비어 청구가 소위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 국민을 많이 닮은 정치적 길을 걸어온 사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닮았다. 정진욱 의원, DJ 이후 이처럼 핍박당한 정치인이 없다. 전현희 의원, 무도한 정치 탄압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뛰어난 리더십.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지만 한준호 의원은 세상의 무게를 등에 나눠지고 가는 꼿꼿한 모습, 뒷모습을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명비어청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떤 출사표가 가장 좀 참신하다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좀 국민 닮았다는 이야기가 막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고요. 아직 뭐 범죄 의혹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범죄 의혹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DJ 핍박을 닮은 거는 동일해요. DJ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핍박을 받은 거죠. 하지만은 핍박을 받은 원인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DJ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핍박을 당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본인의 의혹을 위해 본인의 의혹 때문에 뭐 업무상 배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뇌물죄까지 그다음에 별 희한한 죄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편의점 같은 크고 작은 그러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는 건데 결과만 보고 그 내용과 동기와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핍박이라고 하는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결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에서 전해드렸습니다.